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저희 파트너분이 항상 우리 회사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NHS 골드의 스티븐 조라고 지금 현재 코파운더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크릿을 접하면서 근데 잘 들리세요? 네. 오늘 드리게 되실 강의는 그동안 2주에 걸쳐서 들은 그 강의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 제가 이게 지금 한번 강의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다이어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약간 놀래기도 하고 거부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근데 시간이 사실 좀 문제인데요. 일단 그 1, 2부로 이렇게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1부하고 2부로 나누세요. 네, 나누시고, 그리고 이미 이제 리커버리하고 알카라인 부스터 동영상이 이제 떠서 유튜브로 다 보셨나요? 네. 보신 분? 진짜 많이 보셨어요. 근데 좋아요는 4개밖에 없어요. 댓글은 전무하고. 이거 찍지 마요 진짜. 창피해서 내가. 아니 그거 좋아요 누를 줄 모르시나 봐요. 아니 지금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들으실 강의는 리커버리, 그 다음에 알카라인 부스터의 어떤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메인 코어가 하이드로젠,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고쳐지는 부분들을 아시게 된 거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과연 이거하고 또 리커버리, 알카라인 부스터 뭐 이런 시크릿의 제품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걸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다이어트 이거 왜 할까요? 건강. 예뻐지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날씬해지게. 그쵸. 자, 보통 이제 자신감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날씬한 몸매, 또 주위 이제 시선이죠. 굉장히 특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선, 또 이제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수의 비결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결국 이게 비만,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비만이 뭐 당뇨병의 원인이 된대요. 그리고 관절 질환에도 이 비만이 문제가 된대요. 그리고 위장 질환에도 비만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병, 암. 이 비만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요? 그냥 좀 어느 정도 살이 찌신 분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막 겁을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비만한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비만 다음에 오는 게 인플레메이션이라고 해갖고 감염이에요. 아니, 염증이에요, 염증. 비만하고 염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 크리스티어라는 이 되게 유명한 저와 같이 이제 그 뉴트리셔니스트거든요. 이분이 한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 나와 있는 많은 저서들이 다 이분이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뉴트리션 쪽에서는 그 명성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의 어떤 저서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뭐 영화하고 그림이죠. 근데 일단 처음 보는 단어들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노란 게 뭐냐면 지방셀이에요. 지방셀. 지방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셀이 모여 있는데 빨간 줄 있죠? 저게 혈관이에요. 근데 지방이 많아지면 이 혈관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지방 세포들이 굉장히 두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뇌에 어떤 전달이 안 되고 혈관을 통해서 지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달을 못해요. 이 지금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걸 한번 써볼까요? 예, 이게 새로 발전했어요. 여기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지방 이 몸에 있는 지방이요. 지방에 그 지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 이런 것들이 지나다녀요. 그게 이제 M1 마이크로페이지하고 뭐 M2 뭐 T 셀 뭐 NK 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면역 세포인데요. 이 면역을 만들기도 하고 면역을 할 수 있게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만들어내는데 그 지방들에 두텁게 쌓여 있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났어, 뭐 이 불이 났는데 전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 지역에 소방차 갈 수가 없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이렇게요. 자, 요게 지금 동그란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요. 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M1 마이크로페이지라고 해갖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걔네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뭘 만드냐면 염증성 팻, 그러니까 염증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이요, 그냥 이렇게 생기면 원래는 T셀, 뭐 NK셀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치유를 하고 다시 고쳐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방이 두터워지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각종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화면을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몸 안에 특히 내장 지방 들어보셨죠? 네. 내장 지방을 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해요. 적정한 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장기들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이 몸 안이 더 비어 있는데 장기만 있다 그러면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방이 이 장기들을 쿠션 역할을 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장 지방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밀집하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화면 여기에 보면 빨간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가 뭐냐면 지방하고 우리 장기, 대장하고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평상시 때는 지금 이 지방셀이 유격이 많죠. 간격이 많으니까 각종 우리 몸에서 이 분비되는 이게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제가 아까 얘기한 T셀, NK 이게 이런 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유기작용,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도 커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일종의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게 그 지방셀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어떤 여기에 염증이 생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런 염증이 생긴 상태로 여기에 보시는 이런 위장이나 장 내지는 간, 뭐 아니면 췌장 이런 데 지방이 가서 붙으면 거기서 이 염증이 같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위염, 뭐 위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뉴트리션 저분이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이 몸 안에 계속 쌓이면서 밀집되면 그 안에 반드시 염증이 생기고요. 그거를 인플레메이션 패시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성 지방 이게 반드시 있고요. 그 지방이 우리 몸의 장기와 붙어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안에 기관을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염증을 통해서 그게 커지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당뇨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염증이. 이 염증 때문에 여기서 분비되는 분비 인자들이 당뇨를 일으켜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그냥 예뻐지려고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무슨 살을 빼야 되냐면 이 내장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빼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리커버리하고 알카라인 부스터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리커버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를 드시면서 이 수소는 우리가 혈액만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작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어디 구석에도 가서 이제 그 염증이 일어난 부위에서 활성산소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산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알카라인 부스터.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pH 레벨을 계속 유지를 하면 어느 적정 수준을 그러면 그 특히 이 내장 지방의 지방이 축적이 덜 돼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카라인 부스터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먹는 모든 산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카리로 바꿔주면서 알카라인을 맞춰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들의 축적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거예요. 근데 글씨가 아까는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일단 제가 그냥 지금 제가 체중을 뭐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체중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체중을 이제 제가 꾸준히 데일리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최초로 측정한 게 3월 22일 2019년이에요. 그때 제 체중이 몇이었냐면 171파운드였어요. 제가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171파운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천천히 갈 테니까 이 유격을 한번 보세요. 자, 156, 166, 거의 166. 제가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저녁에 조금 먹기도 해요. 거의 한 끼만 먹어요.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달리기 한 4마일 정도, 네, 한 40분 정도 돼요.
하는데 진짜 안 줄어요. 진짜 안 줄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달을 넘어가요.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렇게 3월 달부터 재기 시작했더니 뭐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달이 되고 6월 달이 됐어요. 6월 달도 신경을 써도 165 레인지에서 그 164, 5, 6, 7, 8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런데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그 시크릿을 다시 이전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처음으로 받은 게 이제 그때 어디 휴가를 가면서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김선희 스포츠님한테 미리 받았어요. 근데 제가 7월 8일 날 휴가를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와서 오고 나서 그 휴가 동안에는 제가 리커버리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먹은 시점은 언제냐면 7월 17일 이때부터가 이제 제가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새 알씩 먹어야겠구나. 아니다 내일 알씩도 먹어야겠구나 하고 그냥 알카라인 부스터 처음에 다들 알고 계시긴 저녁에만 먹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맞춰갖고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자 이제 보세요. 162, 161, 159. 자 지금 제가 160대예요. 그러면 레인지가 제가 4개월을 그렇게 해도 내려가지 않던 그 체중이 단 2주 만에 4파운드가 내려갔어요. 자, 제가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가 있었어요? 활성산소, 내장 지방,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몸 안에 염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염증도 무게를 만들어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4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물론 아직도 있는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시면 이 내장 지방을 얼마나 빼기 어려운지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리커버리와 알카라인 부스터만 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그린스하고 프로틴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먹었어요. 리커버리하고 알카라인 부스터만 가지고 5일 뺀 거예요. 운동도 똑같이 했고 오히려 먹는 건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내장 지방 안에 있는 염증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빠지면서 제가 160대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살을 빼야겠죠. 우리 몸 안에 지금 염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엄청난 염증이 첫 번째 당뇨 그냥 직진이에요. 당뇨.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충분히 암에 걸릴 수 있고 위장의 문제에 있는 것도 결국 지방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요즘 뭐 44 사이즈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정도 입을 수 있는 정도 되니까 뭐 나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살이 쪄보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만 정도가 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자, 오늘 아주 집중을 하고 졸리세요? 아니요. 졸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웨이트 로스.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이제 먹는 것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제 웨이트 로스라고 얘기하죠.
하죠. 그러면 이 살을 빼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저런 약들. 제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비타민 스토어 이런데 서플리먼트 스토어에 가시면은 살을 뺄 수 있는 필들을 많이 팔아요. 대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식욕 조절한다고 해요. 에피타이 이걸. 근데 대부분의 에피타이 조절하는 약들이요 엄청난 카페인과 그 다음에 뭐 약간은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지는 성분을 넣어요. 그걸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 배고픔,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그 먹는 거에 트레인이 돼가지고 이 브레인에서 거기에 대한 이 욕구가 커지신 분들은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는 약간 멍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먹게 되면 몸이 이제 기운이 없거나 막 몸이 떨리거나 아니면은 내지는 막 굉장히 먹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카페인을 넣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계속 드시게 되면 결국 어느 정도 빼시고 나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점까지 가면 안 빠져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장을 청소하는 거 있어요. 이 장 청소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디톡스 한다고 해서 장을 청소하는 건 잘 맞는 걸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중에서 강력 디톡스 같은 경우는요 위장에 있는 이 모든 효소까지 다 쓸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 속에 뭐가 있어요? 유산균, 뭐 이런 균이죠. 그런 것까지 다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벽도 얇아지고 더 저항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개중에는 우리 지방에 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수분. 그 수분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요가 바로 와요. 그냥 뭐 한 2, 3일 먹어서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물만 마셔도 그냥 돌아오거든요. 수분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심을 부스팅해서 이 심장이 뛰는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빨리 돌게 되면 열이 나요, 몸에서. 그래서 열이 나면서 지방을 타게 한다는 원리예요. 근데 이거는 위험해요. 만약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혈관 터져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 약을 그래도 사서 남들은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드신다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중에는 단식을 해요. 식사 조절. 내가 금식을 한다든지 이거. 근데 이것도 단식한다는 게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내가 먹는 걸 줄이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요요라는 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금세. 근데 요요가 왜 오는지 아세요? 이런 걸 잘 복용해서 중간에 멈춰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살이 정말 빠져야 될 게 안 빠졌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규칙적인 운동 하면 살이 빠질까요? 네?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원래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하면서 잘 드시잖아요. 그럼 더 쪄요. 대표적인 예로 씨름 선수 보셨죠? 그 사람들 전부 머슬이에요? 그 사람들 운동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람들 지방 많죠.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요 식욕이 아주 좋아져요. 왜냐면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한번 했을지도 몰라요. 한번 심하게 운동을 하고 다음날 몸무게를 쟀는데 오히려 늘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근육의 그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만 한다고 해서 살을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궁금해지죠 이제. 네. 어떻게 해야지 뺄지. 자, 그럼 우선은 살이 어떻게 빠지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자, 살이 어떻게 빠지냐면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부터 빠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냐? 허벅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이어트, 말 그대로 웨이트로스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다든지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든지 그러면 첫 번째로 빠지는 게 허벅지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빠지냐면요. 머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턱, 목, 뒤에 여기가 빠져요. 그 다음 어디냐면요. 이제 팔뚝, 그 다음에 이 옆에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여기 이거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신. 네, 가슴이 아니고요. 등이. 그래서 여자분들 걱정하실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지방은요 다른 지방이에요. 호르몬이 섞인 지방이라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물론 피하 지방이 껴 있어서 약간이 그럴 수는 있지만 빠지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살이 찐다고 해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서.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네 번째로 빠지는 게 어디냐면 어깨, 그 다음에 등, 이런 살이 빠져요. 그 다음이 이제 빠지는 게 뱃살 중에 이제 이 체외, 그러니까 이 밖에 쌓여 있는 피부 조직에 붙어 있는 지방이 빠져요. 자,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는요 며칠만 굶어도 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사실 여기는 왜냐하면 많은 수분과 그 다음에 지방 자체도 굉장히 결속이 약하고 이 지방이 에너지로 바로 쓰여지는 게 여기 있는 것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빠져요. 대신에 정말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5번까지만 빼도요. 웬만큼 입고 싶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좀 뺐어.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빠르면 3일 뭐 그날 그냥 아예 그냥 회포를 풀면 이거 하루 만에도 돌아와요. 그냥 신데렐라의 꿈같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장 지방이 빠져요. 이 내장 지방은요, 우리가 5번째까지 빠지는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늦게 빠져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빼요. 그런데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옆에서 측면을 보면요, 앞에 있는 게 외장 지방이에요. 이 외장 지방은 이 앞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과 유사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수분도 많고 빨리 찌고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하면. 근데 그거는 저 근육이 단단해져서 모양을 잡아준 것 뿐이에요. 지방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도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비스럴 팻이라고 해서 내장 지방. 이 부분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빠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 에센셜 팻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색깔도 약간 틀려요. 베지 색깔에서 갈색 지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호르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또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필수 지방은 그냥 적정한 비율로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 다이어트 있죠.
뭐 어떤 기구를 이용하면 뱃살만 뺀다든지 아니면 팔뚝살만 뺀다든지 허벅지살만 뺀다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좀 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그거 사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 그거 하면 뱃살 빠져 뭐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동하는 거. 그거 하면 뱃살 빠져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수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남자가 갖고 있는 지방량 여성분이 갖고 있는 지방량은 정상일 때 20에서 25%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걸 뺀 나머지의 지방이 이 지금 헬스라인이라고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건강 이 저널지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40차례 몇백 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몇 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다양한 대상을 정하고 부분적 지방 축소를 위해 여러 차례 임상 실험을 했지만 실험에 참가한 단 한 명도 해당 사례가 없대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리를 아시면 돼요. 우리가 살이 빠질 때 왜 빠지는 건 줄 아세요?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바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지방을 쪼개서 그걸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가 해요? 혈과 혈액에서 돌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빠질지 모르는 거죠. 어디든 내가 배 근육에 신경을 막 쓰면서 살을 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지방을 어디 걸 갖다 쓴다고요? 팔뚝, 허벅지 걸 갖다가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허벅지,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약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 이걸 어떻게 뺄 것인가 이거를 알기 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대체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그 표준 그냥 17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몸무게는 이거는 이제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170cm에서 110을 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정상적인 평균 몸무게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 평균 110은 어떤 그 원리로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그 통계치예요. 한 110 정도를 빼면 정상적인 그 체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 몸무게랑 막 계산하고 계세요. 여기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visceral fat area를 해서 내장 지방을 산출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왜냐하면 내장 지방이요 모든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이 배꼽에다가 전자기 장치를 설치하고 옆구리에다 그 연결을 한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A0하고 A1 복잡하시죠 이렇게 하면. 네. 이건 이때 그냥 없애고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쉽게 여성은 25%에서 35%가 정상일 때 지방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20%에서 30%. 그러니까 남자가 지방이 좀 덜해요. 적은 거죠. 근데 이 지방에는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내장 지방, 피하 지방 다 포함해서. 저 정도. 이게 정상일 때예요. 그러면 여성의 지방 비율을 계산하면 여성은 60kg일 때 30파운드가 이제 그러니까 132파운드로 얘기할게요. 132파운드였을 때 30파운드가 지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남성은 26파운드. 이게 정상일 때.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체중과 정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장 지방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보통 50% 정도 가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니셜리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으신 분은 한 50%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이 지방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요? 장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죠.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칼 찔르면 뭐가 막는지 아세요? 지방이 막아요. 네. 그 지방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내장 지방은 50%니까 이제 한 15%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여성, 남성을 나누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내장 지방 비율은 여성이 좀 적고요, 남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정상일 때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쫓아오셨어요? 네. 아까 그 공식은 뭐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살이 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키는 똑같은데 몸무게가 170파운드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우리가 110을 빼게 되죠. 그러면은 얼마나 초과 체중이에요? 그쵸? 132파운드. 132파운드가 기준치인데 170이니까 38파운드가 초과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살이에요? 다 지방이죠. 네, 거의 다 지방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거기에 뭐 혈액도 있까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다 지방인 거예요. 38파운드가 초과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 있으니까 68파운드가 지방인 거예요. 아까는 30파운드. 근데 남성은 64파운드가 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워지시네요. 근데 전체적인 이 이유를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장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요, 19파운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게 내장 지방도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1대1 비율로 늘어나요. 그래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19파운드가 추가 내장 지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내장 지방 15파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추가 내장 지방, 그러면 합치면 몇이에요? 네. 비만을 포함한 내장 지방의 크기는 34파운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과한 몸무게가 38파운드였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하고 여기서 벌써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 정말 머리 좋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방은 결과적으로 이제 30파운드가 이제 평균적으로 앞에 15파운드가 있고 여기서 또 15파운드 하면 그냥 내장 지방을 뺀 지방은 30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파운드, 약 30파운드 정도가 먼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전으로 가셔가지고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자, 팔, 허벅지, 허벅지, 머리, 팔, 그 다음에 등, 가슴이 빠질 때까지 얼마나 빠져야지 내장으로 가요? 30파운드가 빠져야지 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30파운드 빠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30파운드 빠지면요, 홀쭉해 보여요. 그냥 살 뺀 걸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배가 나온다는 걸. 뭐만 조금 먹으면 배가 불룩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만족하고 다시 살이 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장 지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 그래서 제가 저 비율을 정확히 못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배는 사이즈가 한계가 있죠. 늘어나도 점점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그 안에 혈관들이 잘 순환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많이 생겨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이해가 충분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내장 지방을 빼기까지 얼마나 처절해야 되냐면, 자, 이 지금 내가 170파운드가 되면요, 132파운드까지 가갖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빼야 돼요? 110파운드 정도까지 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갑자기 뭐 머리가 노래져요? 너무 사겨.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빼야지만 그때부터 요요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장 지방은 한번 빠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식사 조절을 하게 되면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식사를 하시고 뭐 무분별하게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 내장 지방을 어느 정도는 뺐어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장 지방을 빼기 전까지의 그 길이 험난한 거죠. 그것을 시크릿 제품이 도와줘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1부. 자,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게 1부예요. 자, 끊어주세요.